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근호입니다. 강원대학교가 2020 더 세계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 20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대학 순위에서도 작년과 같은 5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역할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출연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1학기가 한 학기가 무사히 지났고 아마 다가오는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상당 부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원대학교 사상 첫 직선제 연임 총장이 되셨습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12대 총장 취임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4년 전에 평교수로 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직업을 바꾼 겁니다. 예. 총장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 선거에 입후보해서 총장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원이라고 하지만 교수 직업은 교수는 아닌데요. 그래서 대표가 돼서 대학을 발전시키고자 총장이 됐었습니다만 그때하고는 또 전혀 다른 또 생각으로 이 총장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대학의 어떤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저와 함께 스텝진, 그다음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준비해온 것을 또 만들어놓은 것을 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좀 더 공고히 하고 정착을 시켜서 우리 강원대가 미래를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 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이번 연임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4년은 정말 우리 그 대학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단적인 어떤 이 코로나 전에도 벌써 학력 인구 감소, 인구 급감에 대한 학력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바 대학들이 아마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강원대학교를 좀 몇 해 더 맡아서 대학의 시스템을 좀 정착시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과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연임의 배경이 됐을 텐데요. 지난 4년간 강원대학교가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4년 전에 제가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대학은 결국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전을 뭘로 할 것인가. 강원대학교는 결국은 강원도의 거점 국립대학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강원대학으로서 이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되자. 그것이 또 국가 발전이고. 그래서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 되겠다라고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강원도가. 즉 남강원도, 북강원도가 있고 고성 같은 데는 사실은 아주 작은 지역이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현실이 있고 또 DMZ의 3분의 2가 이 강원도에 있는 그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우리 강원대학이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이지만 우리 강원대가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세계 100대 대학 정도에는 들어야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에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 교육 분야는 콜래보 캠퍼스라 그래서 미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협동이 중요한 어떤 그 밸류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그 연구 역량이 충실하게 우리 대학에 넘쳐나서 이 외부에서 우리 대학의 어떤 연구력을 좀 이렇게 문의하러 오고 구하러 오고 찾으러 오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 호흡한다. 즉 미래 사회의 지역의 위기, 그다음에 지역 재생, 지역 발전에 대학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 가지고 대학이 4년 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그 앞으로가 좀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임하신 앞으로 4년 동안 대학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2016년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고 했는데 그때 벌써 미래학자들은 2030년, 10몇 년 뒤에는 아마 교육은 완전히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빠르다. 한마디로 변화가 빠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변화무쌍한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나가야 되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의 역할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학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회 변화나 미래 사회에 대한 예상이 좀 빨라졌을 따름이지 결국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급감과 그다음에 항객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마 4년 뒤부터 아마 그것이 12만 4천 명의 항객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결국은 지역의 젊은이들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하고 더불어서 결국 그 역량은 아마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강원대학교에 교수가 1,000명이고 학생이 2만 명이 넘고 하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집단에 뭐 석박사 과정이 3,0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강원도 발전을 위한 그 제안이라든지 지역 재생,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우리 대학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우리 대학의 연임 동안 4년 동안에 아마 제 역할이 아닌가 싶고 우리 강원대학교가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이 됐을 때 우리 대학도 평가받고 대학도 아마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생존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래 사회는 아마 대학들의 서바이벌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원대학교 중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는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강원대학교의 여러 중점 사업 중에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 하고 2016년부터 이 통일 평화 관련된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평양과기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평양과기대를 방문해서 직접 평양과기대 총장과 그 연계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대학교는 한 15년 전에 원산농업대에도 또 뭐 협력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고 평양과기대하고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그 민간 차원의 어떤 협력이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는 대학 차원의 남북협력교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장을 부총장으로 해서 대학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내 통일 평화 관련 모든 기구를 갖다 종합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년간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 혁신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캠퍼스별 특징과 함께 지역 상상 대학으로 어떤 계약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2009년도 이후에 강원대학교는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도계 캠퍼스 3개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고 결국은 이 3개 캠퍼스가 서로 갈등이 없이 서로 협력해서 성장하는 것이 결국 강원대의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역시 이 멀티 캠퍼스 체제에서는 캠퍼스별 특성화가 중요하고 그 캠퍼스마다의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춘천 캠퍼스는 원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기초학문, 원천기술 그리고 이 지역 연계 뭐 이런 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메인 캠퍼스이고 삼척의 경우에는 거기 화력발전소라든지 뭐 원전 관련된 원전 부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해서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 해서 화력발전에 관계되는 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오염 저감, 그린 에너지 변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강원도와 더불어서 액화수소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런 캠퍼스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 액화수소 규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우리 삼척 캠퍼스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이 수소 분야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갖다가 맡아서 하기로 시도와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의 경우에는 이 보건과학 계열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안경광학학과라든지 작업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계 지역에 그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어서 그러면 아예 이 도계라는 도시를 베리어 프리 도시로 한번 육성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들까지 와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대학 도시로 정말 진정한 대학 도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결국은 이 노인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대학 학생들이 바로 현장 실습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 마음에 이때 뭐 각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같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베리어 프리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춘천, 삼척, 도계를 멀티 캠퍼스 특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 그 강원대 바이오 신약 혁신 소재 융합 선도 연구센터가 2020년 지역 혁신 선도 연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주력 사업인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첨단 소재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제가 대학 총장이 된 다음에 뭐 좀 그 철학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대학을 발전시키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한 어떤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했냐면 연구에 있어서는 수월성 위주로 하겠다. 즉 우수 연구자를 집중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수 연구자들도 집단 연구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강원종합기술원이라는 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대학 내 종합연구원이죠. 그 다음에 문과 쪽은 지역사회연구원, 이과 쪽은 강원종합기술원을 만들어서 강원종합기술원의 그 과학기술계통의 우수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아서 지원을 갖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드디어 이 7년 동안 130억을 받는 RLRC 지역선도 연구센터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분야가 강원도의 중점 추진 분야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체,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치료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된 건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우수 연구자들을 지원한 결과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강원대학교가 적어도 한 4개 내지 5개의 대형 연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즉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그 분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강원대학교의 무슨 연구 집단이 뭐 가장 선도적인 그룹이다 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재 양성 및
취업과 관련해서 강원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인재 양성은 앞에서 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회 변화가 빠르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본 역량이 중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협동심이 아닌가. 이 집단 연구를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예 이거를 우리 대학의 인재상으로 삼자 해서 창의 협동 인재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협동심을 강조하는 창의 협동 인재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기숙사에서 훈련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그 교과를 많이 만드는데, 창업 교과는 창의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동심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4명, 5명이 짝을 이뤄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해서 잘 되면 창업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창업이 뭐 좀 여의치 않다면 그 학생들 수준에서 생각했던 것이 그 돈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하도록 하고 하는 뭐 그런 일단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대학 내에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강원대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도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이번 1학기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코로나가 왔을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개학을 연기하는 정도로 뭐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뭐 불가능하다는 거를 또 금방 또 돼서 또 연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비대면 수업을 좀 채택을 하자 해서 임시로 교수님들께 온라인 교육을 좀 부탁을 드렸고, 교수님들도 한 1, 2주 온라인 교육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했는데 계속 이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결국은 전체를 온라인 교육으로 좀 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만, 아주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버를 증축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교육에 크게 문제 없이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학생들은 이전 저 비대면 그 대면 강의 때보다 비대면 강의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등록금 환불이라든지 이런 뭐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어떤 이런 사태에 그 대비를 하는 데는 대학도 엄청나게 그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용,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강원대학교는 뭐 시스템을 그 갖춰서 2학기는 전혀 문제 없이 이 온라인 교육을 그 할 수 있도록 저 시스템을 갖췄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이 온라인 교육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 활용법이나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이번 방학 때 아주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또 이 온라인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에서는 2학기에는 오피스 아워 튜터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겠다. 즉 과목마다 교수님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튜터링 시간, 학생들과 Q&A 시간을 가져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대화가 좀 줄어들고 학생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시간을 모든 과목마다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온라인으로 진로 상담, 온라인 학습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지만 전혀 대면 교육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 강원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이럴 때 그 선제적으로 그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원대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우리 강원대는 내년부터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온라인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을 때는 감히 생각지 못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줄면 학력 인구가 줄면 결국은 이 일반인들로 대학이 아마 보충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질 거다 학생이. 그래서 이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는 한 5과목 정도를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유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의 직업 전환 교육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교과목 한 4과목, 5과목을 그룹핑을 해서 유료 강좌를 일반인들한테 제공한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직업 전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가지고는 미래 사회에 일반인들의 직업 전환에는 부족할 거다.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이 나서야 되고 강원대학교가 세계 넘버원 대학은 아니지만 강원대학교의 무슨 코र्스, 마이크로 디그리 무슨 코र्스는 전 세계 넘버원이다 할 정도로 하는 명문 코스들을 좀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세계 대학 평가기관으로부터 세계 800위권, 국내 20위권 대학에 포함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강원대학교가 글로벌 한 800위권, 그다음에 국내에서 한 20위권 대학에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 강원대학교의 목표는 2030년 세계 100대 대학입니다. 강원대학교가 2006년, 2009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즉 지금 800위권에 들었다는 것은 통합된 대학으로, 즉 지표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들었다는 것이니까 그 지표로 대학을 다시 800위권, 20위권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대가 상당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그 뭐 지표나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대학의 원래 역량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평가 기관으로부터도 좀 좋은 좀 성적을 받도록 아마 대학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원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우리 강원대학교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즉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 된다.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합을 해서 이 대학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 해야 될 일이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지역에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대학이 되어야 된다. 의미를 가진 대학이 되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실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서 이 비전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가시적인 성과를 구하고 얻고 그다음에 이런 성과들이 지역사회 발전, 지역 재생, 지역 발전에 어떤 그 기여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그런 그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넘어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성장할 강원대학교의 미래와 김헌영 총장님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헌영 총장님 감사합니다.